자, 근본적으로 그냥 재성부터 먼저 합시다. 정편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십성 공부할 때 이제 요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오늘 재성을 하니까 재성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관계들, 이 4개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재성은 일본의 관계에서 보면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이다. 극이 뭐예요? 극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 극. 네, 컨트롤. 또 극제, 극제, 누르다. 또 소유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요런 것들이 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간이 요런 것들이 극의 개념인데 일간이 이렇게 하는 대상이 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정의가 극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극자 이러고 그냥 이렇게 퉁쳐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남자가 일간이다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극하는 대상이 되니까 뭐 부인, 애인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내가 극하고 누르고 제어하고 소유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성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식상의 기운이 그 다음에 재성이 되는 거잖아요. 식상이 생하는 것. 자, 식상이 생하는 게 재성이다. 그리고 이제 식상 생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식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동이라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표현, 행동.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라고 그랬죠. 어울림. 식상이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러면 식상이 낳은 생재, 식상이 낳은 결과가 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두 번째. 식상이 재를 생하는 건데 자, 식상이 해당이 되는 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이게 표현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어울림이고 일이고 그리고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의식주. 식상이 이런 거일 때 재는 뭐냐면 이것들의 결과예요. 이것들의 결과. 행동의 결과, 어울림의 결과, 일의 결과예요. 일의 결과가 뭐예요? 재물, 돈. 이게 재물이잖아요. 일하는 결과. 표현하고 어울리는 거. 이것의 결과, 즐거움. 이게 유흥이에요, 유흥. 노는 거. 식상을 일이라고 보면 일이 향하는 곳, 식상이 일이고 혹은 표현이라고 치면 얘네가 향하는 곳, 쟤는 무대예요, 무대. 활동 무대.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를 확장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즐겁게 놀고 유흥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돈, 재물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형이하학, 물질, 돈, 물질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 현실성. 갑자기 여기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4번이 뭐죠? 여기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조관계. 그걸 이제 재극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인성이 뭐냐면 그럼 인성을 알아야 되는데 인성이 뭐냐면 이게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이게 형이 상학이에요. 상학. 인성이 정적인 거고 형이 상학. 공부라고 치면 자, 제가 인을 극하잖아요. 그럼
이게 쟤는 노는 거지, 노는 거 한마디로. 응. 놀아서 공부 안 하는 게 제극인이지. 인성의 기운을 빼는 거니까. 결국 십성인 공부를 할 때는 하나만 딱 빼가지고 단독으로 공부는 못 해요. 다 이게 연관이 돼서 정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는 저 3번이에요, 3번. 3번을 보면 제가 관을 생해주는 게 죄다. 관을 생해주는 성분. 그럼 이제 관을 알아야 되잖아. 관이 뭐죠? 관의 정의를 뭘로 보냐면, 관은 또 여기서 4개의 관계가 또 생기잖아요. 관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정의가 나의 기운을 극하는 게 관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은 뭘까? 나를 극하는 것. 통제? 조직, 일, 업, 직업. 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스트레스도 되죠. 스트레스.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럼 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 관계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요 관계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요 관계예요. 요 관계. 쟤와 관 사이. 이거는 보통 내가 숙제로 내거든요. 이 십성이 끝나서 세미나를 할 때까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보통 내요. 근데 자, 어쨌든 요 관계를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자, 만약에 제가 노는 거라면, 유흥이라고 하면, 이거라고 하면, 관은 이 논 결과예요, 결과.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고지서가 될 수도 있고, 논 뒤에 따라오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십성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왜 십성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관을 또 해야 관과 제 사이를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관은 아직 오늘 할 대상은 아니고. 일종의 부작용 같은. 그렇죠. 이게 부작용이라는 말도 되겠죠. 부작용. 이 십성은 어떤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단어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자, 4번이 아까 이제 제가 인을 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인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재성이 다 정의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성은 뭐 인성 때 다 하겠지만 이게 공부, 문서, 형이 상학, 도덕 이런 거라고 치면, 이 인성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극하는 게 재성이니까, 재성은 뭐냐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 여기서 잘 보면 공부라는 거를 인성으로 잡고 재성을 생각해 보면 얘는 노는 거고, 도덕이라는 거를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성을 파악을 하자면 얘는 부도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뉴스 같은 거 보면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자기 부모한테 뭐 행패를 부렸다, 이런 사례들이 왕왕 나오죠. 그게 제극인이에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이제 명리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탐재괴인이라고 해요. 죄를 탐하느라고, 이게 이제 붕괴시키다 할 때 괴짜거든. 무너뜨릴 괴짜. 인성을 붕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 부모를 해쳤다, 그게 다 탐재괴인이에요. 이게 러프하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이제 재성을 규명을 했는데, 재성이라는 게, 재성하면 가장 먼저
여기 이제 재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메인 이슈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재물. 대부분. 자, 이게 돈하고 재물인데 그 결국 보세요. 여기서 인간이 식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재물인 거예요. 명리학에는 크게 세 갈래의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흐름, 그거를 식상생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에서 인으로 흐르는 요 흐름을 관인상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요 흐름을 재생관 이렇게 말해요. 정제하고 편제를 봅시다. 이제 재물 얘기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워낙에 돈 세상이니까. 우리 이제 돈이라고 봤을 때 재성을, 메인 이슈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돈이야.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면 아까 우리 정과 편의 특징들을 했어요, 그룹핑을. 그럼 정제는 어떤 재물? 네, 안정적인 재물. 그러니까 이제 월급. 편제는 불안정적인 재물이죠. 불안정적인 재물이 뭐가 있어요? 투자도 불안정적이고, 사업소득도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육친에서 사람으로 치면 정제는 부인, 편제는 애인, 첩,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성정으로 보면 캐릭터. 어떤 사람의 사주에 정제가 있다. 어떤 사람의 사주에 편제가 있다. 이걸 구분을 해보면 정제는, 자, 여기서 안정적인이라는 거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재성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물, 돈도 있지만 여기 숫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재성에. 그럼 숫자를 다루는 걸로 보면 정제는 안정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치밀해요. 치밀. 정확. 캐릭터가 섬세. 편제는 변덕. 정제가 아주 디테일, 이게 이제 디테일이라고 칩시다. 디테일을 치중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디테일에 치중하지 않아요. 큰 그림을 봐요. 큰 볼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제를 쓰는 사람한테는 회계, 뭐 이런 숫자를 다루는 거 있죠. 1과 1이 딱 맞아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던져주면 아주 잘해요. 근데 편제는 어떤 거냐면 뭐 영업을 할 때 정제가 영업하면 그거 개당 1,500원이 1,520원입니다. 그러면 10개면 15,200원입니다. 이렇게 딱 나간다 그러면 편제는 그거 뭐 10개 대충 10,000원에 하시죠. 대신 20개 할 때는 뭐 조금 더 깎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통이 큰 거지, 여기는. 통이 크고, 그거 10개 사시면 그렇게 하지만 제가 100개 사면 거기서 20% 까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일간이 합을 하는 거는 뭐가 있죠? 예전에 했었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천간에서 합을 하는 대상. 정제하고 정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제가 내부인하고 음양의 합이니까. 내부인의 합. 우리 그래서 갑기합 이렇게 했잖아요. 갑기, 을경. 이게 이쪽에서 보면 목국토니까 정제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정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인 내 남편의 합이다. 그래서 음양의 합이다. 그랬잖아요. 일간은 요거 정제하고 정관하고 둘 중에 하나하고만 합을 하는 거예요. 일간은. 근데 우리 재성이 논하고 있으니까 재성하고 합을 하는 거는 편제하고는 합을 안 해요. 정제하고만 합을 해요.
일간이 만약에 정제와 합을 했어. 일간이 정제하고 합을 한다는 거는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천간에서 아니면 지지에서. 자, 일간은 정제 아니면 정관하고만 합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성을 논하고 있으니까 일간이 만약에 정제하고 합을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캐릭터가 어떨까요? 우리 사주 볼 때 보세요. 다 했던 거야. 여기서 안 했던 거 하나도 없어. 간과 지가 있다면 간하고 지를 봤을 때 어디가 천간, 일간이 여기잖아. 일간이 정제하고 합을 한다는 거는 정제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응, 이건 정신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죠. 정신. 그럼 이 사람의 이 정신적인 기질이 정제와 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제는 이런 걸 좋아해요. 틀린 거는 별로 안 좋아해. 뭔가 딱 맞아야 돼. 정제를 쓰는 사람은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도 n분의 1, n빵을 하기를 좋아해요. 정확하게. 편제를 쓰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야, 그거 뭐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사. 뭐 이렇게 퉁치는 거지. 내가 살 때 막 10만 원에 들었는데 네가 살 때 5만 원에 들었는데 요 차이를 신경 안 쓰는 게 편제예요. 정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막 7만 원 하고 이번에는 3만 원 나왔는데 요거에 신경이 쓰이는 게 정제라고. 그래서 일간이 정제하고 합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용어를 써요.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있다. 치밀하고 꼼꼼한 거.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말은 사람에 오리엔티드 된 말이에요. 일에 오리엔티드 된 말이에요. 일이죠. 그래서 정제를 쓰는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고를 해요. 이에 비해서 편제는 일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치밀하고 꼼꼼한 게 아니라 큰 볼륨이 중요하고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 그 다음에 일 중심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꼭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성이 우리 노는 것, 유흥도 있잖아요. 유흥. 그럼 유흥성은 재성이 편제가 정제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유흥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편제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즉흥성. 정제는 즉흥적일 수가 없죠. 뭔가를 따져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 정제가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러면 이게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확하다. 근데 그게 돈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나오겠어요? 돈에 대해서. 요게 딱 연결되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긴 반대겠죠. 사람 중심이고 불안정적이고 유흥성, 적흥성이 개입이 되면 이 사람이 인색하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인색하지 않겠죠. 여기는 기분파예요, 기분파. 자, 제의 정의의 아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 관을 생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관을 조직성이라고 보면 정제를 써서 조직성을 강화시키는 것. 회사에서 나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일을 잘해가지고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서 회사에서 재생관으로 나의 관성을 입지를 공고히 시키는 게 정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는 일이 중심이고 여기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여기 이제 좋은 말로 융통성이에요. 좋은 말로 융통성인데 라인을 잘 타요. 라인을. 정치를 잘하는 거지. 편제를 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해서 승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라인 잘 타고 눈치 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잘 만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판 좋게 하고 기분 내고 이렇게 해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편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관이 아니네요. 그 조직에서 성공하는 게 마음은 관이 아니에요. 자, 자 여기가 재고 여기가 관이죠. 여기가 인성이고. 자,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잖아요. 자, 조직에서 승진하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재생관해도 관이 강화되는 거고 관이 인성을 써도 관이 강화돼요.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가 관을 생하는 메커니즘 중에서 이게 조직성이 강화되는 건데 승진이라고 보면 정제는 일로 승부를 보는 사람, 편제는 정치로 승부를 보는 사람. 만약에 관리라는 포인트, 관리라는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거. 제가 이제 또 관련된 게 이제 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제는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어요? 아주 정확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스코프가 작고 디테일하고 정확한 관리. 여기는 큰 관리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뭔가를 말을 배치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이런 거는 편제적인 요소고, 예를 들면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막 뭐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는 거는 정제적인 관리. 근데 어떤 사람이 정제와 편제가 섞여 있어요. 사주에. 본인들처럼. 그러면 이 두 개가 교차하면서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간이 정제하고 합의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근데 편제도 있다. 그러면 항상 이쪽만 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얘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편제라는 거는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인간의 욕심과 관련돼요. 욕심을 부리는 건 다 편제적인 요소예요. 아이 키울 때 보면 어떤 아이가 편제가 강한 애들 보면 어린이집 다닐 때 싸워요. 친구들하고 항상. 네 몫이 크네, 내 몫이 크네. 형제들을 키울 때도 봐도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도 그 사이에 작은 차이점 있잖아. 여기 조금 더 커 보여. 여기가 조금 더 뭐 맛있어 보여. 그런 거를 먼저 확보하려고 그래요. 이 융통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걸 말을 살짝 바꾸면 이게 수완이거든, 수완. 수완이 좋다, 그러죠. 편제를 쓰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떨어뜨려놔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이게 불안정적이라는 말이 아까 변형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변형성이. 그래서 적응을 잘하거든. 그런데 이 수완이라는 단어와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어느 점에서 만나면, 우리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모사. 책에 안 나오나? 사기? 이런 것도 편제적인 성분이에요. 일단 편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돈으로 치면 여기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큰 돈. 큰 돈이라면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그게 큰 돈이고. 자, 즉흥성의 단어를 조금 더 다른 거하고 또 결부를 시키면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 편제들은 급해요. 굉장히 급하다.